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7호 제13연 기사입니다. 서울시 최초 장애인 비장애인 복합공간 어울림 플라자 4년 만에 첫 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복지공간 어울림 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 구 정보화진흥원 자리에 들어선다. 지상 5층 물결표 쌓인 지하 4층, 연면적 23,758, 규모다. 11일, 금,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24년 2월 문을 연다. 서울시는 주민 반대로 지연됐던 어울림 플라자 조성 사업이 30여 차례 넘는 소통 끝에 마침내 4년여 만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전한 해당 부지를 13년 매입해 16년부터 사업을 구체화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견과 우려로 난항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녹지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와 등촌 일동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 정서 이해 부족, 대규모 공사에 따른 불안과 소음 분진 등의 피해, 장애인 특화시설 운영에 따른 걱정 등을 이유로 어울림 플라자 사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사업부지 전면 공원화, 어울림 플라자 내 장애인 연수시설 재검토, 공사기간 중 백석초등학교 임시 이전, 철저한 공사 안전대책 수립, 주민 주차장 추가 확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시는 사업 추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30차례 넘는 면담, 간담회, 설명회를 갖고 여기서 나온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몇 차례에 걸쳐 수정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초 110면으로 계획한 주차면수를 170면으로 확대했고, 공원화 요구를 적극 반영해 부지 내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주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공사 중 소음,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밀한 공사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소음 문제는 법정 기준 3m, 보다 높은 6에서 10m로 고효율 방음 펜스를 설치하고, 학교와 맞닿은 벽엔 에어 방음벽을 설치해 해결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선 비산먼지를 차단 시설 분진망을 설치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공사 차량 출입 동선과 분리된 별도의 통행로를 마련하고 통행로 양끝엔 안전관리자도 배치한다. 강서구 철거 허가의 필수 요건인 백석초의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 수용도 3차례에 걸친 서울시의 계획서 수립과 시교육청의 중재를 통한 학부모 설득 과정을 거쳐 6개월 만에 가까스로 이끌어냈다.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는 작년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만든 통학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인 허가 신청 때에는 반드시 사업 시행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거 허가 필수 요건이다. 제출된 계획서를 강서구가 백석초에 보내 학교가 수용해야 철거가 가능하지만 백석초는 안전대책 미흡과 학부모의 어울림 플라자 사업 반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서울시는 구 정보화진흥원 건물 철거를 11일, 금, 시작해 인근 백석초등학교의 겨울방학 기간 중인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각종 심의와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내년 하반기 본 공사에 착공한다. 24년 2월이 준공 목표다. 서울시는 앞으로 철거 공사, 본 공사는 물론 준공 후 실제 운영까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역주민, 장애인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울림 플라자 주민협의체도 올 10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어울림 플라자 주민협의체는 어울림 플라자 사업 과정의 주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시가 구성했다. 제2회 경기마을 미디어 축제 막 내려. 마을 미디어 필요성 공감대 형성.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2회 경기마을 미디어 축제가 온라인으로 경기도 각 지역의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을 만나고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며 막을 내렸다. 유튜브로 중계된 경기마을 미디어 축제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활동팀과 우수 작품 시상식,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의 대담, 우수 작품의 영상제, 실시간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올해의 우수 활동팀 시상식에서는 일산 FM 뜰장 마을 미디어 비브크림 칠보산 마을 사람들 의정부 시니어 FM 총 5개 팀이 우수 활동팀상을 차지했다. 5개 팀은 인터뷰를 통해 각 팀의 장점과 운영 철학과 함께 마을 미디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전하며 동기를 부여했다. 우수 작품, 콘텐츠, 부문 시상식에서는 수원 우리 동네 DJ의 온라인 소풍,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탐방 6편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작은 코로나19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 못하게 된 아이들을 위해 경기도 문화관광 지역을 아이들이 직접 소개해 흥미로운 마을 미디어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온라인 소풍,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탐방 6편을 제작한 이경씨는 코로나19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라도 마을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봤다면서 경기도와 수원 미디어센터 등이 도와줘 큰 상을 받게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동네 축구팀과 왜 살아요? 가 최우 수상을 차지했으며 영상 부문에 이어 달리기, 라디오 부문 살롱드 성남, 신문 부문 칠보산 마을 사람들 마을신문의 우수상이 돌아갔다. 이와 함께 코로나를 이기는 슬기로운 마을 미디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마을 미디어 활동가 대담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했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그곳에서 발견한 마을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고양영상 미디어센터, 부천시민 미디어센터,
성남 미디어센터, 수원 미디어센터, 의정부 영상 미디어센터, 화성시 미디어센터의 각 현장에서 진행한 올해의 이슈 토크에서는 올 한 해 마을 미디어 활동 활약상을 공개하고 내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병주 도 콘텐츠 정책과장은 각 지역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의 고민과 소식을 이야기하며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경기마을 미디어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첫 결실 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회 창립.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이 사업 시작 3개월 만에 경기 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회 창립이라는 첫 결실을 맺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취약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해대변 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민선 7기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노동자들로 구성된 자조 모임을 만들게 되면 노동자 역량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활동에 필요한 전담인력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군포 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4.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조원 이웃, 경기지역 대리운전 노동조합 등 3개 단체를 선정, 소규모 제조업체의 청년 노동자 및 현장 실습생, 대리운전기사,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특히 이번 협회 창립을 이끈 안양과천 의왕군포 비정규직센터는 그간 경비 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자조 모임 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경기 중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지원 사업단을 구성, 지역 아파트를 방문해 경비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경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아파트 노동자 90명의 체불임금 약 4억 6천만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업체 변경 과정에서 100대 이상 경비 노동자를 고용 승계서 배제하려는 것을 확인, 노동권익센터의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구성된 경기 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회는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지역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이 협회원으로 참여하며 경비원 고용 불안, 임금 저하 등 각종 노동권 침해와 관련해 아파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상생협약 추진 등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4에서 15일 군포시 세환타워에서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창립대회를 열고 임원 선출, 규약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회 창립은 조직화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자조 모임 결성이라는 결실을 거뒀다는 점, 경기도 민간단체 취약노동자의 삼각편대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선 본격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5개 지역 업종별 자조 모임 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협회 창립은 경기도와 민간단체 취약노동자가 똘똘 뭉쳐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